제가 큰 도움이 되어야 할 텐데, 도움이 되어야 할 텐데, 이런 생각들을 합니다. 요즘에 강의가 조금 어려운 것 같아요. 그래서, 요즘에 질문 받는 게 저는 너무 재밌더라고요. 제가 열심히 하고 있는 거. 사실 저도 많이 배워야 돼서, 좀 그런 생각들을 많이 하거든요. 제가 요즘 하고 있는 거, 생각하는 거를 공유를 하고, 궁금하신 거 답변을 하도록 할게요. 그러면 제가 화면 공유를, 아이고, 보이시나요? 네. 네. 제가 이 뉴스킨 사업을 해오면서 참 열심히 할 때도 있었고, 생각해 되돌려 보면 슬럼프를 겪을 때도 있었고, 또 저는 사업을 하는 과정 중에 그 출산을 하고, 육아를 하고, 이런 것들을 다 하고, 또 결혼도 신혼을 보내고, 또 살면서 그런 힘든 부분을 또 뉴스킨 사업을 하면서 다 보낸 것 같아요. 그래서 사실 진짜 안 겪어도 될 슬럼프들, 안 겪어도 될 일들도 다 겪어내면서 여기까지 온 것 같거든요. 돌이켜 봤을 때는 참 열심히 잘 해왔구나. 그래도 아쉬운 부분도 분명 있고, 또 사업을 또 나한테 스스로 칭찬해줄 부분도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요즘에 제 생각은 좀 이제 공유를 하면 일단 메타가 나오잖아요. 근데 진짜 메타 할배가 나와도 내 마음이 준비가 안 되면 이게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제 마음을 어떻게 준비를 했는지 사실 지금은 제가 되게 재밌게 요즘에 하루하루를 보내고 있거든요. 사실 재밌는 게 제일 중요해요. 왜냐하면 뉴스킨 사업은 에너지 사업이잖아요. 내가 즐겁고 이 몰입하는 과정도 이 하는 이 과정은 모두 이 내가 행복하고 열정이 느껴지고 심장팀이 있을 때 저는 이 사업도 잘 되어 간다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저는 무엇보다 중요한 거 이런 중요한 시기에 전 저한테 집중을 정말로 많이 해요. 내 안의 생각들, 내가 진짜 원하는 것들에 대한 것들을 또 이렇게 막 파내려 가다 보면 내가 이렇게 번쩍하고 떠오를 때가 있고 그때부터가 시작인 것 같아요. 이 비즈니스도. 그래서 저는 제 강의를 들어보시면 사실 제품 이야기만 하기보다는 나에 대한 이야기를 많이 하고 오늘 제목이 나의 뉴스킨이잖아요. 나의 뉴스킨을 찾아가는 시점들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오늘 어, 큰 주제는 구현진이거든요. 구현진이고 제가 사실은 이제 최근에 몇 년 정도 전에 제가 둘째를 출산을 했는데 그 전에 제가 이제 아이를 한 명 잃었어요. 그럼 제가 그렇게 하면 그 시간을 겪으면서 사업하는 일에 아니면 그냥 제 삶 속에 처음으로 이 마음이 어떻게 걷잡을 수 없는 이 순간에 도달할 때도 있었거든요. 이제 그렇게 한번 하고 나서 제가 이제 나라를 출산을 하고 다시 좀 회복을 하는 과정 중에 저를 많이 돌아보게 되고 또 그 시점쯤에 백만장자로 되게 됐어요. 그래서 제가 사실 처음 뉴스킨을 했을 때 제 목표가 뭐냐면 10년 티멜리트 백만장자였거든요. 제가 꿈꿨던 모든 것들을 다 이룬 거예요. 그리고 그 시점에 제 인생에 가장 힘든 것도 함께 맞이하게 됩니다. 제가 이렇게 시간이 많이 지났으니까 제가 웃으면서 이야기를 할 수 있는데 이제 그런 시점을 겪으면서 생각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진짜 내가 10년 전에 꿈꿨던 그 10년의 목표를 모두 이루었고 제가 10년 전에는 저희 엄마와 약속을 했었거든요. 엄마는 여기 저를 처음 뵙는 분도 계시겠네요. 저는 이미지 메이킹 강사를 했었고 대학에서 강의를 했었는데 저는 그 일이 너무 재밌었어요. 지금도 제가 강의를 하러 뾰족 구두를 신고 대학 교정이 들어가는 그 순간 생각하면 굉장히 설레이거든요. 전 너무너무 재밌었고 아이들과 소통하는 시간, 아이들의 꿈을 물어보는 시간이 너무 재밌었기 때문에 저는 평생 이 일을 할 거라 생각을 했지만 뉴스킨 선택한 이유는 돈 걱정을 하면서 그 일을 하고 싶지 않은 거예요. 너무 고귀하고 행복한 일인데 돈 때문에 이런 것들을 자꾸 생각을 두 번, 세 번 하게 되는 게 싫어서 엄마한테 뭐라고 했냐면 엄마 내가 뉴스킨을 정말 열심히 10년을 해서 돈 걱정 없는 나의 삶을 만들어 놓고 내가 진짜 원하는 그 일을 하고 싶어라고 했고 엄마도 그러면 한번 이 사업을 해봐라라고 대신 절대 포기할 생각이면 하지도 말아라고 했었거든요. 그래서 제가 10년 동안 절대 포기 안 할게라고 했고 진짜 제가 10년 동안 그것을 다 이룬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제 먹고 산 것도 해결이 됐고 백만자 팀백수도 되고 났고 그래서 이제 그런 시점에 나는 그럼 또 그 다음 10년을 어떻게 보낼까?
내가 진짜 원하는 건 뭘까라는 생각들을 하게 되는 거죠. 왜냐면 이제는 사실 예전엔 치열하게 먹고 살려고 했거든요. 가족들을 굶길 수 없었고 부모님을 모른 척 할 수 없는 저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아버지도 빨리 돌아가셨기 때문에 한 명 남아있는 엄마, 그리고 제가 해서 정말 저희를 예쁘게 키워주신 아버지, 그리고 저희 시부모님까지 나는 절대로 내가 없다고 모른 척 할 수 있는 사람은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그것까지 내가 해결을 해야 한다 생각을 하니까 백만자는 돼야 된다는 게 있었고, 그것이 이루고 나니까 이제는 그것이 정리가 되고 나니까 그러면 이제는 진짜 구현진이 원하는 거 뭘까라는 생각에 사실 이제 고민을 많이 할 때가 있었거든요. 그거를 찾는 시기들이 있었어요. 찾는 시기들이 있었고 제가 정말 고민을 많이 했는데 그런 거 아세요? 진짜 내가 원하는 게 뭘까? 탁 못 찾는 거. 뉴스키 너무 계속 물어보잖아요. 진짜 네가 원하는 게 뭐야? 근데 그거를 저도 계속 질문을 하면서 그게 첫 번째 그걸 이룬 거예요? 그 다음 내가 원하는 거 뭘까에 대한 고민을 이제 계속 하는 거죠. 몸은 시스템이 있었고 비즈니스 하고 있긴 있었지만 진짜 심장 뛰는 나의 하루하루를 다시 찾고 싶었거든요. 솔직한 이야기죠. 예, 그래서 찾아냈어요. 찾아냈고 우연찮게 찾게 됐는데요. 근데 그런 생각도 계속 머릿속에 있으니까 결국 찾아지게 되잖아요. 제가 이제 인스타 이렇게 보는데 혹시 그런 분 있으세요? 이분 인스타는 좀 자꾸 봐지게 되는 분. 궁금한 사람. 이 어떻게 생활을 하는지가 계속 엿보고 싶은 사람 있으신가요? 제가 저에게 한 명이 있었거든요. 예전에 함께 강의를 했던 쌤이 있는데 이제 그때는 자기도 나 동갑이에요. 나도 자기도 예쁘고 날씬하고 그 젊음이 예쁘니까. 근데 그렇게 예쁘고 했는데 이제 10년이 지난 거죠. 그래서 제가 어느 순간 딱 아침에 눈 떠서 인스타를 보는데 또 그분 거를 제가 이렇게 유심히 보는 거예요. 그러면서 깨닫게 됐어요. 아, 그분의 삶이 내가 원하는 삶이구나. 이거를 갑자기 다 깨닫게 된 거예요. 내가 그래서 내가 진짜 원하는 게 뭘까? 내가 진짜 심장 뛰는 게 뭘까라는 고민을 계속 하고 있었거든요. 이제 그러면서 내가 그 순간 내가 이런 삶을 살고 싶었던 거구나라는 것을 갑자기 깨닫게 됐어요. 그분이 지금도 저하고 동갑인데 너무 날씬하고 예뻐요. 예전 그 모습을 그대로를 가지고 있거든요. 하나도 변함이 없어요. 그리고 본인 하는 일을 정말 열정적으로 잘해요. 지역을 왔다 갔다 하면서 너무너무 잘하고 있고 사업을 엄청 확장해 나가고 있고요. 세 번째는 엄청 삶을 즐기는 거예요. 여행도 다니고 이렇게 하면서 싱글 라이프이긴 하지만 이제 그렇게 사는 삶이 제가 내가 이 삶을 원했구나. 그래서 찾아냈어요. 세 개를. 다시 내가 아가씨 때처럼 건강하고 날씬했으면 좋겠구나. 나는 그걸 원하는 사람이구나. 두 번째는 내가 하는 일에서 인정받고 즐겁고 몰입해서 하는 걸 나는 좋아하는 사람이구나. 세 번째는 그런 짬짬이 여행을 하고 내 삶을 즐겨내는 것을 원하는 사람이구나. 그리고 네 번째는 저는 가족이 되게 또 저한테는 Y이기 때문에 아이들과의 시간, 신랑과의 시간, 부모님과의 시간이 나한테는 중요한 사람이구나라는 명확한 내가 원하는 삶을 찾아낸 거예요. 그래서 제가 딱 그 정해졌잖아요. 1번, 2번, 3번, 4번이. 진짜 제가 트레이닝 하는 것좀 한번 해볼까요? 저희 팀에서 제가 이걸 했는데, 어, 그런 분 있으시죠? 이분의 인스타를 자꾸 들여다보게 되는 분. 내가 진짜 원하는 모습. 왜냐면 제가 이 질문을 정말 많이 드리거든요. 원하는 삶이 뭐예요? 혹시 어떻게 살고 싶으세요? 답을 잘 못해. 그러면 그게 제가 심플해진 게, 인스타에 내가 자주 보는 분 있잖아요. 그분의 어떤 부분이 좋은지 한번 적어보세요. 3가지 정도도 좋고요. 4가지 정도도 좋아요. 제가 한 1분, 2분 드릴 테니까요. 내가 자꾸 궁금한 그 삶이 사실 내가 원하는 삶의 모습이더라고요. 한번 4개 적어보실래요? 3개, 4개? 자, 약속된 1분이 지났습니다. 네. 그래서 저는 예시를 들어보면요. 제가 1번이 아가씨 때의 몸이잖아요. 그리고 2번이 몰입하는 내 일에 자신감 있는 일. 세 번째는 삶을 즐기기.
네 번째는 가족과의 시간이거든요. 제가 이 네 가지를요, 쪼개기 시작해요. 내가 이 네 가지를 달성을 내가 할 건데 앞으로 내 10년의 방향인데 내 삶의 모습인데 내가 그러면 이 네 가지를 하루하루 달성해야 되잖아요. 이것을 쪼개지 않으면 그냥 망상일 수 있거든요. 나는 날씬한 몸을 원해. 근데 오늘 하루는 그냥 다 먹어야겠어. 이렇게 하면 사실 그 꿈을 이루어질 수 없어요. 그것을 이루어 나가는 과정도 없기 때문에 즐겁지도 않거든요. 왜냐하면 내가 원하는 모습 내가 가고 있지 못하기 때문에. 저는 이거를 해서 어떻게 했냐면 이제 두 끼 쉐이크, 한 끼 건강식 먹고 싶은 거. 그리고 바이크, 제 집에 바이크 있거든요. 바이크 꼭 타기, 바갈하기. 이걸로 제가 정했어요. 그리고 제가 몰입하는 일을 진짜 몰입하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제 신규 쿠폰 3개 이상 주기, 하루에 데몬 한 건 하기, 사업 설명하기. 시스템은 너무 당연한 거고요. 정한 거예요. 그리고 내가 즐기기는 지금 이제 LTO이기 때문에 LTO 뒤로 미뤘고요. 그래서 가족에는 가족 스포츠를 넣었어요. 그래서 이제 여기에 대한 논의를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제가 어떻게 하고 있냐면 이것들을요. 제가 이게 제 그 일주일 동안 그 스케줄이거든요. 그래서 이걸 쪼갠 거를요, 매일매일 목표를 적어놨어요. 매일 달성해야 될 목표를, 저만의 그냥 그건데, 운동했으면 운. 다 적어놓고 동그라미 체크하는 거예요. 이거는 그냥 본인의 방법대로 하면 되거든요. 데몬, 차트, 신규 쿠폰 이걸 다 적어놨어요. 나인코어를 저 상세하게 쪼갠 거죠. 제가 하루하루를요, 이거를 달성하려고 막 달리다 보니까 너무 재밌는 거예요. 하루가. 왜냐면 내가 원하는 그것으로 다 가는 과정을 모두 다 압축시킨 하루잖아요. 그래서 제가 그래서 그저께도 있었는데 신규 쿠폰을 못 준 거예요. 나의 숙제인데 일단 당분간은. 그래서 제가 저녁에 라미를 데리고 바로 나갔어요. 바로 나가서 이 집 근처 한샘이 있어요. 거기 가가지고 제가 신규 쿠폰 3장을 소진을 하고 왔더니 또 너무 재밌는 거예요. 왜냐하면 나는 내가 원하는 모습을 가고 있기 때문에 내 삶에서요 도전이 있어야 돼요. 박스본 사장님을 제가 얼마 전에 만나 뵙고 왔는데 뭐라고 하셨냐면 내 삶에서도 도전을 할 수 있는 사람이 뉴스킨에서도 도전도 할 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내 삶에서의 도전을 매일매일의 이 투두리스크를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하는 것을 도전을 매일매일 하고 있거든요. 이것을 달성해 내기도 하고 때로는 어저께는 뭘 한 개도 못하게 물 3리터를 못 먹었어요. X를 하면서 또 반성하고 내일을 또 계획해 보는 거죠. 이제 매일의 도전 챌린지 이게 목록이 있으니까 일단 저는 지금 제가 하루하루가 너무 재밌어요. 내가 이대로 가면 내가 원하는 모습으로 갈 수 있다라는 그 명확한 것도 있으니까 또 그 재밌는 거예요. 제가 이 재밌는 이 과정 속에요. 저에게 이제 이 두 번째 중요한 메타와 LTO가 있는 거죠. 신나는 과정 속에 이 LTO가 있으니까 훨씬 더 좋은 것 같아요. 네, 내가 진짜 원하는 삶의 모습 속에 이 뉴스킨이 있으니까 전 더 좋은 것 같거든요. 여기 계신 분들 있잖아요. 한 분 한 분 절대 보통 사람들 아니에요. 뉴스킨 사업 선택했다는 그 자체가요. 사실 굉장히 도전적인 사람이거든요. 그동안 내 어때 삶의 루틴을 내려놓고 내가 진짜 원하는 삶으로 나아가 봐야겠어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몇 명 있을까요, 여러분들? 초대해보세요. 생각은 하거든요. 하지만 그것을 진짜 해봐야겠어라고 발을 내딛는 사람이 10명에게 사분 얘기하면 두세 명 정도밖에 되지 않는 거죠. 제대로 남아서 하시는 분은 한 명밖에 되지 않거든요. 여러분들 아셔야 될 게 뭐냐면 여러분들은요 이미요 보통 사람들 아닙니다. 여러분들은 이미 1%의 사람들이에요. 그렇기 때문에요. 여러분의 그 니즈 속에 이 일, 삶, 여기에 대한 욕심의 살이 있기 때문에 이 사업을 선택했고 지금 이곳에 계신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이미 그것을 품으셔야 돼요. 나는 이미 보통 사람 아니야. 난 대단한 사람이야. 그렇기 때문에 뉴스킨 사업 선택했다는 그 자체로요. 진짜 나를 칭찬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그것이 이미 내 인생에 정말로 큰 도전이고 그것은 이미 시작한 거예요. 근데 그 큰 도전 속에 우리 하루하루를 좀 더 쪼개서 매일을 더 도전해보자는 거예요. 그렇게 하면요, 저는 진짜 재밌게 하루하루를 보내는 것에 집중하고 있고, 그렇기 때문에 파트너들의 하루하루의 재미를 또 찾아주는 데 집중하고 있거든요. 뉴스킨 비즈니스 하면서 언제 재밌을까요? 신규가 있을 때 아닌가요? 네, 전략 진짜 중요하거든요. 근데 그 전략은요, 뛰면서 세우는 거예요.
맞습니까? 실제로요, 제가 사실 하루에 신규 쿠폰을 지금 3개씩 주고 있는데, 그것으로 막 엄청나게 넣겠어. 이런 생각보다도요, 그 내가 앉아있는 이거 시간을 막 싫은 거예요. 뭐라도 하자, 뭐라도 하면서 내가 생각을 하자 생각을 해서 사실 1시간을 걸으면서 신규 쿠폰을 주고 명단을 보고 멘트를 고민하면서 그 걷는 시간 동안 더 많은 고민과 더 많은 전략들이 세워지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요즘 그렇게 하면서, 아, 내가 좀 이렇게 소셜도 해볼까? 이런 인스타도 조금 더 해볼까? 아, 진 이렇게 해볼까 생각들을 사실 저는 그 시간을 통해서 진짜 더 많이 하고 있는 것 같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진짜 마스크를 딱 쓰고요. 아마 4단계고 하긴 하지만 우리 더 용기 낼 때, 더 도전할 때 그 전체적인 팀의 용기와 도전이 샘솟지 않을까 생각을 해봅니다. 제가 메타를요 선체험을 했어요. 12분을 받았는데 충희 사장님이 그 하루분 드셨어요. 왜냐하면 그 좀 더 본사 강의 하시는데 메타 먹은 소감 발표를 하셔야 돼서 하루분 드셨고요. 저는 9일분을 먹었거든요. 그럼 메타 진짜 미쳤어요. 왜냐면 제가 여러분 강의하다 코 많이 닦는 거 아시죠? 코 엄청 닦잖아요, 강의하다가. 비염이 오래됐어요. 비염이 오래됐고요. 비염이 너무 오래되다 보니까 후두염까지 내려온 거예요. 그래서 목과 이 코가요, 늘 염증이 있는 사람이에요. 제가 살 많이 뺐다가 또 쪘다가 왔다 갔다 하잖아요. 왜냐면 염증 때문에 부종이 늘 생겨요, 사실. 보면 이게 목이요, 이게 늘 퉁퉁퉁퉁 부어 있었거든요. 제가 9일 메타를 먹는 동안 뭘 느꼈냐면요. 9일이 지났는데 목이 너무 얇아진 거예요. 근데 취사연 보고 여보 나 목이 엄청 얇아지지 않았어? 근데 제가 이번에 사실 티아를 같이 하긴 했어요. 어떻게 시너지 내는지. 왜냐면 저는 티아를 계속 해왔던 사람인데 메타와 함께 했을 때 어떻게 다른지 궁금해서 함께 해봤거든요. 근데 제가 사실은 티아를 넣으면서 저는 제가 대사가 안 되고 염증이 많은 사람이다 보니까 제가 티아를 넣으면 사실 저는 바지 갈바닉을 꼭 넣어요. 제가 갈바닉을 안 하면 부종이 빨리 안 빠지니까 대사가 빨리 안 되니까 표시가 빨리 안 나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갈바닉 꼭 함께 넣는 사람 중에 한 명인 거예요. 그래서 제가 신랑에게 여보 나 목이 좀 너무 얇아진 것 같지 않아요? 라고 하니까 신랑이 저랑 10년 살았잖아요. 보면 알거든요. 아 여보 갈바닉 했네라고 하는 거예요. 저는 9일 동안 갈바닉을 한 번 내지 2번밖에, 그것도 2분, 3분밖에 하지 않았거든요. TR과 함께 했을 때요, 미친 시너지예요, 메타가. 그리고 가장 달라진 점이 뭐냐면, 눈 떴을 때요, 제가 비염이 심하잖아요. 눈 뜨면 바로 해보거든요. 오래된 습관인데요. 아침마다 코가 시원한 거예요. 코가요, 뚫린 느낌이 아침마다 드는 거예요. 이게 진짜 신기했어요. 하는데요. 늘 저는 평생 코가 막혀있던 사람인데 신선한 공기가 들어오는 그 느낌은 이루 말할 수가 없어요. 이 메타가요. 염증이 진짜 좋은 것 같아요. 그리고 또 충격적인 게 뭐냐면 저는 다낭성 난포증후군 때문에 생리가 반나절로 줄었던 사람이거든요. 근데 제가 생리 어땠냐면 그때 딱 시점이 저는 이게 늘 약간 불규칙하고 그 생리 주기가 좀 길어요. 주기가 좀 길거든요. 근데 생리 주기가 맞춰졌어요. 메타와 함께 티아를 했을 때. 그러니까 원래 그날이 제 예정일인데 원래는 저는 그날은 생리하지 않는 사람인 거예요. 근데 며칠 전부터 생리 증후군이 나오길래 제가 몸이 왜 이렇게 이상하지라고 했는데 임신인가? 이 생각을 할 정도로 저는 그때 생리할 주기가 아닌데 그런 반응이 나타나니까 뭐지라고 했는데 생리가 터진 거예요. 그래서 소름이 있잖아요. 와 이거 진짜 다낭성이 좋다라고 적혀 있잖아요. 메타가. 사실이구나. 이거 진짜 그게 밸런스가 맞춰지구나. 불균형이 균형을 잡아가는구나라는 것을 제가 9일 만에 알게 된 거예요. 가장 좋았던 건 코뚫핌? 이 비만, 대사에 좋아서 부종이 빨리 좋아지는 거? 그리고 다낭성이 잡히는 거. 그리고 제가 한 9일 정도 먹고 나니까 최숙희 사장님 먹고 나서 바로 수변을 부셨다고 하더라고요. 저는 원래 장이 건강한 사람이 아니잖아요. 전 먹고 마지막 날 숙변이 나왔어요. 시커먼 진짜 변을 봤거든요. 그리고 제가 첫째 날, 둘째 날이요. 명현이 진짜 심했어요. 저같이 염증이 심하고 장이 안 좋으신 분들은 이 명현이 있을 거예요. 엄청 잠이 쏟아졌고 다행히 제가 일요일에 먹었기 때문에 일요일에 진짜 하루 종일 잤던 것 같아요. 원래 낮잠을 자면 밤에 못 자거든요. 그래서 임신 중에도 저는 낮잠을 안 자요. 낮잠을 자면 밤에 못 자니까 다음날 스케줄이 이게 밸런스가 다 깨져서 일을 할 수가 없어서 전 임신 중에도 낮잠을 절대 자지 않거든요. 어떤지 알겠죠? 저희 라이프 스타일이. 근데 하루 종일 잤어요, 그날. 제가 먹은 식품 중에 명현이 제일 심했어요. 그만큼 제가 장이 안 좋았을 거고 염증이 있었을 몸이겠다. 낮잠을 하루 종일 자고 나서 와 오늘 밤에 잠 못 자겠네?
임신 중에도 저는 그렇게 못 자니까. 근데 밤에도 바로 잤어요. 그만큼 제가 잠이 쏟아지는 거예요. 그래서 아, 뭔가 이게 정상화되고 있구나. 그리고 제가 이틀 정도 먹었는데도 명령이 너무 심한 거예요. 공복에 세 알을 먹으니까. 생활이 안 될 정도로 몽롱하고 잠 오는 게 계속 심해서 보니까 그 곽정원 사장님은 공복에 하루 세 알을 먹더라고요. 아침, 점심, 저녁으로. 아, 내가 쪼개 먹어봐야겠다 생각을 한 거예요. 왜냐면 너무 명연이 심하니까 생활이 안 돼서 제가 쪼개서 먹으니까 좀 명연이 덜했어요. 그래도 저는 9일 동안 계속 몽롱하고 잠 오는 게 계속 좀 전 있었던 사람 중에 한 명이거든요. 근데 이게 장이 좋았던 사람은요, 바로 컨디션이 엄청 좋대요. 저희 파트너 사장님, 민철 사장님하고 김혜경 사장님은 김혜경 사장님 원래 건강하시거든요. 먹자마자 컨디션이 너무 좋아서 하루에 미팅을 4건 하고 헬스장 가서 운동까지 했다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사람마다 다르겠지만 이 건강도의 장의 건강도, 염증의 건강도에 따라서 명연이 있고 없고 짧고 굵고 막 이런 것들이 있고요. 이게 민철 사장님도 한 2, 3일 정도 명연을 하고 나서 바로 컨디션이 엄청 회복됐다 하더라고요. 그럼 메타는요, 진짜 미쳤거든요. 그래서 저는 메타에서 진짜 집중하는 게 뭐냐면 오늘 시작인 거예요. 저에게 늘 A견 오늘 시작. 여러분들 지금 9월 21일 오늘 방금 들어왔을 때 괌 얘기하시던데 괌을요 끝까지 도전하셔야 되고요. 또 9월 21일까지의 우리 엄청 중요한 챌린지가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제 후기 들어보니까 어때요? 저는 어떤 생각하냐면요. 지금 9일밖에 안 먹었잖아요. 빨리 먹고 싶어요. 저는요 빨리 여러분 8명 중에 한 명이 건강하대요. 제가 봤을 때 정말 많은 사람들이 건강하지 못하고 대사가 지금 많이 깨져 있거든요. 진짜 생태계가요. 이 물이 온도가 1도씨가 올라가서 지금 북극곰들이 막 이게 막 살지 못하는 환경이 되고 진짜 내 몸에 1도씨가 이게 건강이 깨져도 이 크게 타격이 오는데 그런 자잘한 질병들이 정말 많은 분들 가지고 있어요. 작게는 염증, 대사질환, TR 먹었는데 막 이런 분 있잖아요. 저희 이모는 2달 있다가 살이 빠기 시작했거든요. 왜 그럴까요? 대사가 맞춰지는 시간이 2달 걸렸던 거예요. 어떤 분은요, 3달 하고 나서 살이 빠져요. 왜 그럴까요? 대사가 너무 불균형해서 깨진 사람들은요, 그것부터 맞추는 거예요. 근데 지금 TR과 메타를 합치면요, 바로 그게 작용할 거예요. 그래서 6% 그게 없어졌다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전부 다 6% 빠지지 않을까? 이 대사가 바로 맞춰지는데 메타를 함께 먹으면 살 빼는 거 너무 당연히 기본적인 거지 않을까? 몸이 정상화되는데 장이 좋아지는데 밸런스가 맞춰지는데 이 체지방 감량과 근육 올라가는 건 TR이 작용이 바로 들어가니까 이건 끝내주겠다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진짜 생각을 요즘에 뭘 얘기 많이 하냐면 메타를 최대한 확보하셔야 되는 거예요. 내가 9월 21일까지 정말 열심히 뛰셔서요. 메타를 최대한 확보하셔야 돼요. 그리고요. 내가 쿠폰을 내가 했어. 50장을 했어. 근데 50장을 반드시 내가 소진해야 되는 거예요. 쿠폰 남아서 주거나 이런 사태를 만들면 안 되는 거예요, 우리가. 왜냐하면 먹어본 사람들 저처럼요. 반드시 끊을 수 없을 거라. 끊을 수 없을 거기 때문에 내 이하에 여러분 이하에 최대한 많은 쿠폰을 확보하시고요. 그 쿠폰을 절대로 우리 팀 내에서 이 하는 목표들을 가지셔야 돼요. 그러려면 뭘 해야 될까요? 다시 돌아오는 거예요. 하루에요. 내가 하루에 해야 될 이 행동 양식들을 내가 하루에 해야 되는 최대한 많이 만나내고 최대한 많이 확보해내는 이 작업들을 다시 해야 되는 거예요. 구현진도 시작했거든요. 내가 진짜 원하는 삶, 이 LTO에 저는 솔직히 어떤 생각하냐면 31일 날, 12월 31일 날 후회하고 싶지 않아요. 내 행동에 후회하고 싶지 않아요. 결과도 진짜 중요한데요. 나 진짜 할 만큼 해봤다. 이렇게 중요한 시점, 코로나 시점, 2000 트랙 시점, 메타의 시점에 나 후회가 좀 남는데. 사실 제가 작년에 좀 후회가 남았거든요. 12월 31일 날. 제 그 오랫동안 수건이었던 이 투스타 플래티늄을 작년에 달성했어요. 근데 아이러니하게요. 가장 큰 성과를 낸 그 한 해 저의 행동에는 후회가 남는 거예요. 네. 제 목표는 달성했지만 내 행동을 봤을 때 아주 후회스러운 거예요. 그 기분이 엄청 찝찝하더라고요. 제가 그때 다짐을 뭘 했냐면 내가 내년 12월 31일에는 절대로 후회하지 않아야겠다. 팀의 성장과 나의 어떤 스텝, 원 스텝, 투 스텝, 나의 성장을 꼭 반드시 함께 가져가서 진짜 후회 없는 나의 39살을 마지막 날을 맞이하고 싶다는 생각들을 했거든요. 그래서 제가 올해 12월 31일에는 진짜 후회하고 싶지 않아요. 진짜 구현진이 원했던 50kg대에 진입하기. 진짜
제 인바디 재는데 계속 이거 하고 있는데 계속 62kg를 못 넘어가는 거예요. 너무 오랫동안 이게 62kg 온 것 같아요. 물론 몸무게 중요하지 않지만 제가 아가씨 때 먹으러 돌아간 게 제 시크릿이잖아요. 진짜 59라도 좋으니까 50kg대 진짜 진입하고 싶은데 올해 진짜 반드시 그거 하려고요. 내가 진짜 인바디 재면서 네가 이기라 내가 이기라 해보자 이런 생각으로 진짜 하고 있는데 눈바디는 많이 좋아지지만 인바디를 한번 이겨내고 싶다 생각도 진짜 이건 개인적인 목표고 그리고 진짜 제 일에서 후회하고 싶지 않은 나 진짜 정말 할 만큼 했다 정말 최선을 다했다라는 마음을 먹고 싶고 그리고 진짜 내가 시원하게 할 것을 하고 났을 때 이 LQ를 최선을 다하고 났을 때 노는 게 정말 재밌거든요. 제가 노는 거 진짜 좋아해요. 근데 내가 할 거 안 하고 놀면 솔직히 별로 재미없어요. 근데 할 거 해놓고 놀면 진짜 재밌어요. 저는 그 꿀맛을 봤기 때문에 올해도 그 꿀맛을 보고 싶습니다. 그래서 제가 진짜 LQ 시원하게 해놓고 가족 스포츠를 무엇을 할지 지금 고민 중인데 하나 해보는 게 또 저의 이제 올해의 저의 시크릿이거든요. 목표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의 이 올해의 여러분들의 이 메타에 여러분들의 이 구현진의 그러니까 신유진이 내 안에 이지윤이 진짜 원하는 게 무엇일까를 설정해 보시고요. 여러분의 열정을 한번 다 쏟아보는 그런 한 해를 보내보셨으면 좋겠어요. 이제 얼마 남지 않았거든요. 올해가. 예, 얼마 남지 않았어요. 그리고 이 올해 안에 8월, 9월, 8월 다 돼가는데 끝날 때까지 끝난 게 아니에요. 8월, 9월, 10월, 11월, 12월 중에 진짜 중요한 9월 21일까지가 며칠 남지 않았거든요. 최대한 많이 확보하시고요. 최대한 많이 뛰셔야 돼요. 근데 그 모든 것의 원인이 스폰서가 하라고 해서 뭐 또 이 메타가 왔다 해서가 아니에요. 여러분 삶에 진짜 원하는 걸 찾아내셨을 때 하루하루가 정말 재밌게 알차게 정말 누구 신경 쓰지 마세요. 왜 신경 쓰세요? 여러분 행복하려고 뉴스킨 한 거 아닙니까? 맞잖아요. 여러분 진짜 행복하려고 뉴스킨 하셨고 여러분을 위해서 뉴스킨 하셨잖아요. 진짜 남들이 생각한 목표 말고 남들이 정해준 거 말고 진짜 내가 내 안에서 원하는 것, 그 목표, 그 꿈, 그 리스트를 찾아내셔서 하루하루를 최선을 보내셨을 때 진짜 후회 없는 행복하게 하는 뉴스키너가 되실 거거든요. 여러분의 목표를 여러분이 가장 행복하게 뉴스킨 하는 걸 해보세요. 저는 지금도 저는 솔직히 지금 아이도 있고 신랑도 있고 부모님도 계시지만 전 저의 행복이 저한테 가장 1순위예요. 왜냐하면 내가 행복하지 않으면 행복 바이러스를 아이에게 줄 수 없고 행복 바이러스를 팀에게 줄 수 없기 때문이거든요. 저 영향력이 있는 리더이기 때문에 저는 더 책임감을 가지고 제가 행복하려고 매일매일 애써요. 그래서 요즘 재밌게 비즈니스 하고 있고 즐겁게 목표를 이뤄내가는 가정이지 않을까. 그래서 여러분의 원하는 삶은 무엇입니까? 그 안에 혹시 메타가 있으십니까? 분명히 있을 거예요. 근데 순서가 바뀌면 안 돼요. 내 행복 빼고 메타부터 하면 안 된다고요. 그러면 신이 안 나요. 매일이 도전이 안 돼요. 그럼 내가 안 신나잖아요. 그러면 팀의 신남을 전파할 수가 없어요. 우리는 전도하는 거잖아요. 꿈 전도사 아닙니까, 전부 다? 내 행복이 먼저 있으셔야 돼요. 그 행복 안에 메타가 있어야 돼요. 그 행복 안에 구현진 삶의 구현진 신유진의 그 행복 안에 뉴스킨과 메타가 있으셔야지 진짜 재밌게 하루하루 보내고요. 그 행복 바이러스가 팀에 다 전파되고요. 가족에게 다 전파돼요. 그러니까 미쳐서 주변 사람들이 혹시 건들면 안 되겠다 지금 할 정도 내가 미쳐 있어야 되거든요. 그러려면 나의 삶에 푹 빠져 있으셔야 돼요. 남 볼 거 없어요. 뭐 사실 볼 거 없어요. 나의 뉴스킨이잖아요. 여러분의 뉴스킨 어떠십니까? 네. 한번 점검해 보시고 가장 신나는 뉴스킨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제 강의는 여기서 마치고요. 질의응답을 받도록 할게요. 궁금하신 거 있으시면 혹시? 사실 요즘에는 있잖아요. 이 좀 재밌어요. 이 일이 재밌어서 저의 하루 일과에 엄청 푹 빠져 있거든요. 당연히 그 안에 지원은 너무 당연해요. 그 파트너 뭐 STP 지원은 뭐 당연한 거고 그 안에 또 짬짬이 아침 시간이 저 저녁에는 좀 바쁘니까 요즘에 오전 시간에 30분 정도 아이들하고 보내거든요. 그 시간 너무 소중하고 나의 하루 안에 소중한 것들을 채워나가는 늦어도 자전거 꼭 타고 자고
그거는 다이어트도 꼭 하고 자고. 그러니까 내 하루를 꽉 채우는데 정신이 없어요. 스케줄표 보고 하루 해야 될 거 하고. 그러니까 너무 재밌는 거예요. 바쁠 때 더 재밌는 거 아세요? 바쁠 때 더 일이 더 잘 돼요. 시간이 많다고 잘 되는 건 아니더라고요. 그래서 여러분, 왜 이렇게 바빠, 시간이 없어라고 하지 마세요. 진짜 그럼 그렇게 당겨져 와요. 난 충분히 모두 할 수 있는 시간적 여유가 있어라고 말을 하시고 생각하셔야 진짜 그렇게 되거든요. 여러분, 결국은요, 여러분 생각대로 돼요. 여러분 된다고 하면 되고요. 하기 힘들까? 힘들지 않을까라고 하면 힘들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의 생각을 컨트롤하시고 나의 정신을 잡으시고 나의 육체를 바로 세우시고 결국 구현진인 거죠. 구현진이 육체를 세우고 건강해야 사람들 만나잖아요. 맞죠? 구현진 체력이 부족해? 그럼 육체도 세우시고요. 믿는 힘이 부족해? 영적인 힘도 세우시고요. 정신적인 것도 세우시고요. 나의 네 가지 꼭지점을 바로 세웠을 때 그때 진짜 이 일도 신나고 내 삶도 재밌지 않을까. 여러분 스스로를 바로 세우시는, 무엇보다 바로 세우시는 그 순간들을 맞이하시면 아마 LTO의 최고의 결과를 내시지 않을까. 그 바탕 위에 목표를 명확하게 하시는, 함께 뛰어서 함께 진짜 뉴스킨 코리아를 더욱더 잘 되게 살리고 네타의 진짜 여러분들 원하는 목표 다 이루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네, 사장님 너무 감사합니다. 네. 몇몇 사장님께서 질문을 올려주셨거든요. 먼저 한마음 사장님 질문 부탁드립니다. 네, 반갑습니다. 사장님, 안녕하세요. 저 지난번에 구현진 사장님 강의를 듣고 발표하는 게 있어서 진짜 많이 들었었는데, 그때 그 1억 수표 얘기하셨잖아요. 1억 플랜 짜주시면서 1억짜리 수표 쿠팡에서 10장 시켜서 파트너 사장님들이랑 만나는 친구들이면 프로스펙터에게 다 줬었거든요. 1억 진짜 벌려고. 에너지가 그때 너무너무 좋았어서 그 에너지 그대로 전달하려고 저도 많이 이제 노력하고 있는데, 제가 이번 달 이제 EVP를 했고, EVP를 됐는데 이제 어쨌든 제가 지금 12월에 메타 타고 SBA 목표거든요. 이 조직 확장에 있어서 열정은 제가 엄청 가득한데 약간 두려움이 아직 좀 있는 것 같아요. 제 안에. 그 두려움이 뭔지는 잘 모르겠는데, 그럴 때는 제가 이 조직 확장을 위해서 가져야 될 자세? 어떤 걸 가장 중요시해서 자세를 갖추고 있어야 되는지 조금 궁금해요. 두려움은 모두 있는 것 같아요. 너무 당연한 것 같아요. 어, 그래서 그냥 그거를 너무 신경 안 쓰셔도 좋을 것 같아요. 나의 두려움, 이 마음이 그때그때를 극복해내는 일이잖아요. 원래 사업이라는 게 그렇거든요. 그래서 저는 너무 지나간 거 연연하지 않고요. 너무 미리 걱정하지 않으려고 해요. 예, 그때그때를 또 조직이 생기면 그때그때 또 문제가 생기기도 하거든요. 그때 되면 또 그때 극복하면 돼요. 왜 우리가 가능하냐면 팀이 있잖아요. 혼자서 하시면 그 두려움을 갖고 가시는 게 맞죠. 미리 다 대안을 다 준비해야 되죠, 스스로. 맞죠? 하지만 사장님에게는 정말 멋진 팀이 있고 스폰서 사람들이 계시고 함께하는 형제 라인들이 있기 때문에 저는 두렵지 않으셨으면 좋겠다 생각하거든요. 팀을 진짜 더 믿으시고요. 사장님 스스로를 더 믿어주세요. 뭐든지 할 수 있다. 난 할 수 있는 사람이다라는 그 마음을요, 신념으로 만들어 버리세요. 내가 원하는 생각을 신념을 만드는 방법은 우리 다 하는 거잖아요. 심플하잖아요. 뭐 100번 적기, 붙이기, 읽기, 외치기 전부 다 내가 원하는 생각을 신념으로 만들어내는 행동이거든요. 그래서 저는 그런 두려움이 저도 몰려와요. 사람이기 때문에 우리는 신이 아니기 때문에 리더들 사장님도 두려울걸요? 다 두렵지 않은 사람은 없어요. 근데 그것을 그냥 그때그때 극복해 나가느냐. 너 미리 두려워서 내가 주춤하냐 이 차이인 것 같아요. 그래서 나의 그때 조직이 확장됐을 때 생기는 문제는 또 그때 극복하면 되지. 스폰서 사장님 계시고 팀이 있으니까 못할 건 없다. 생각을 하시면 사장님이 조금 더 이 신념을 더 강하게 하기 위한 그런 행위들 있잖아요. 뭐 시크릿을 듣는다든지 읽는다든지 외친다든지 나한테 그런 힘을 주는 그런 자선여문 같은 거라든지 뭐든지 좋아요. 그래서 그런 것들로 하루를 꽉 채워 보시면서 하루의 두려움도 극복해 내시면 어떨까? 저도 두렵거든요. 예. 근데 생각해요. 내가 못할 게 뭐 있어? 구현지 네가 못하면 누가 해? 이런 이야기를 전 저한테 가장 많이 해줘요. 어떡하지? 전 절대 생각 안 해요. 좋은 질문이 가장 중요하잖아요. 어떡하지 하면 답이 없어요. 어떡할까 그러면. 파트너 사장님 전 질문하고 사장님 저 잘 못하면 어떡해요? 참 질문이 왜 그래요?
잘못하고 싶어요, 사장님? 그것이 아니고 잘못하면 어떡하지? 라고 하면 내 뇌도 그럼 잘못하겠다. 아니면 잘못하면 어떡하지? 두 개 중에 한 개거든요. 근데 그냥 그 상황이 어떻게 하면 잘해내지? 어떻게 하면 이거 해결해내지? 라고 하면 계속 그 방법을 찾아가는 거죠. 그래서 이 좋은 질문을 던지는 게 진짜 중요하고요. 나에게 좋은 질문을 던지는 것과 내 파트너들에게 좋은 질문을 던지는 것. 만난 소비자들에게 좋은 질문을 던지는 것에 대해서 저는 고민을 좀 많이 하는 것 같아요. 두려움은 너무 당연하다. 우리가 모두 사람이기 때문에 나만 특별한 두려움은 아니기 때문에 스폰서님도 다 겪어낸 두려움이기 때문에 또 그때 되면 또 그때 또 잘 극복할 수 있겠다라고 좀 마음 편안하게 가져보시는 것도 좋아요. 내가 미리 불안하잖아요. 그러면 무서운 얘기인데요. 그 불안한 대로 돼요. 잘 될 거야 하면 진짜 좀 잘 되는데요. 어떡하지? 생기면 어떡하지? 하잖아요. 그럼 진짜 또 그렇게 된다. 그래서 미리 우리 걱정하지 말고 더 팀과 사장님 스스로를 믿으시고 오늘 하루를 그때를 목표를 달성하시고 극복해 보십사 하고 말씀드리고 싶네요. 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다음은 박세롬 사장님. 네, 안녕하세요, 사장님. 일산스카이에서 사업하고 있는 박세롬이라고 합니다. 제가 얼마 전에 부산 갔다가 이렇게 스치듯이 구현진 사장님 뵀었거든요. 근데 연예인 본 거보다 더 좋았었거든요, 사실. 그날 최충일 사장님도 뵙고 막 이렇게 셀카도 기념 사진 남기고 그랬었는데 오늘 사장님 더 이렇게 미모 예뻐지시는 거 보니까 저도 파마넥스랑 갈바니 열심히 해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데 저는 사실 구현진 사장님 강의에서 느꼈던 게 뭐냐면 사장님께서 이 뉴스킨 비즈니스를 하시면서 와 이거 진짜 인생을 걸 만한 비즈니스다라고 느꼈던 순간들이 있으셨을 것 같아요. 결정적인 순간들이. 그래서 그런 순간들이 사장님은 어떤 그런 순간들이었을지가 저는 궁금하더라고요. 그래서 한번 여쭤보고 싶습니다. 전 좀 자주 감동하려고 해요. 그 순간이 너무 많아서 콕 집어서 말하기 힘들 정도로 매일매일 좀 그런 걸 느끼는 것 같아요. 그냥 아이들이 이렇게 잘 키울 수 있는 거, 부모님들께 제가 맛있는 거 사드릴 수 있는 순간, 뭐 용돈 드릴 수 있는 순간, 그 다음에 또 새로운 분을 만나서 인생을 바꿔주는 또 사업 설명이나 산자 미팅 하는 순간들, 그리고 또 뭐 힘든 순간도 있지만 좀 감사함을 자주 많이 느끼려고 하는 것 같아요. 처음에 제가 인생을 걸어야겠다 생각을 했던 건 내 거라는 게 가장 컸거든요. 그 자산소득의 형태, 그게 불어나는 그게 사실 저는 레버러지에 대한 개념을 사업을 하면서 좀 인지했어요. 원래 제가 뭐 경제 쪽에는 관심 있었던 사람도 아니고 너무 어린 나이에 이거를 또 하다 보니까 그러니까 그 어리다는 게 나이가 아니고 경제적인 어떤 그런 인식 같은 것들이 구축이 되지 않은 상태 하다 보니까 뭐 주식도 잘 몰라고 하니까 레버러지가 사실 들었지만 그게 잘 와닿지는 않았거든요. 제가 너무 심장 뛰었던 거, 내 거 남는 거, 상속되는 거. 저는 그게 저한테는 진짜로 컸던 인생을 걸어야 되는 이유라 생각을 했고 지금도 그것 때문에 좀 재밌는 것 같아요. 이거 다 내 새끼 건데 뭐 주말이고 낮이고 밤이고 어디 있습니까? 근데 이제 그게 이런 사업들이 사실 힘들 때가 내 마음이 뛰지 않을 때거든요. 저는 이제 여기까지 사업을 해보니까 방법을 모르는 건 아니야. 우리도 심플하잖아. 대본하고 차트하고 뭐 초대하고 하면 되는 일인데 그 안에 내 심장을 끌게 하고 내가 끝점을 찍어서 목표를 달려나가게 하는 그 힘들을 내 스스로 노력해서 계속 받게끔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렇게 하는 방법 중에 저는 자주 감사하고 좀 자주 감사하려고 의도적으로 노력하는 것들 그리고 가장 제가 인생을 바꾼 일이다라고 인생을 걸어보자 했던 건 내 거라는 거. 근데 다 열심히 하잖아요. 열심히 안 사는 사람은 요즘에 없잖아요. 다 열심히 하지만 내 거로 남는 일이 몇 가지가 있는가요? 저는 멀리 보지 말라고 하거든요. 부모님만 봬도 우리 그냥 친척들만 봐도 사실 나오잖아요. 30년, 40년 열심히 안 사신 부모님은 아무도 안 계실까 생각하거든요. 근데 그렇게 살고 나셨을 때 본인 노후 준비가 되신 분들이 몇 분이 계실까요? 내 주변에. 저는 그래서 멀리 보지 말고 내 주변만 봐도 이 일이 얼마나 가치가 큰지 나의 젊음을 이 일에 쏟을 수 있다는 게 저는 지금도 진짜 감사하거든요. 뉴스킨에 감사한 마음이 저는 좀 많이 큰 것 같아요. 그 팀에도 진짜 크고 좋은 형제 라인들 팀들 스폰서님들 선배 사업자님도 없었더라면 저는 이 자리에 있을 수 없는 사람이거든요. 저 원래 그렇게 사업가적인 사람은 아니어서 그런 감사함도 좀 크고
스폰서님도 너무 감사하고 파트너사님도 감사하고 함께 뛰어준 형제자매도 이게 감사함을 좀 자주 느끼려고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내 거라는 거 진짜 모든 순간이 나를 만들어내고 있잖아요. 힘든 순간도 분명 오죠. 근데 나한테 필요해서 온대요. 그냥 겪어야 되는 일이래요. 그래서 그냥 그런 순간들도 그냥 감사하게 좀 내 스스로를 바로 세울 수 있는 그 순간에도 그렇게 무너지지 않고 바로 세울 수 있는 나만의 어떤 비밀 같은 그런 행위들도 좋아요. 나는 이거 하면 힘나 막 이런 거 있잖아요. 저는 돈 쓰면 힘나거든요. 좀 안 좋은 건데 이게 뭐 예전에 뭐 사업 초기에는 스티커 사기도 하고요. 그때 너무 마음이 지치면 그걸 끌고 가지 않아요. 빨리빨리 쓰레기통에 비우는 연습들을 저는 많이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막 목욕탕에 가기도 하고 나만의 힐링 시간, 혼자 차를 마시기도 하고 드라이브를 하기도 해서 빨리빨리 내 기분들 전환해내는 나만의 또 요소들을 힘들 때는 갖고 계시면 빨리빨리 전환이 되고 또 그때그때를 극복해내시면서 계속 전진할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네, 감사합니다. 다음은 김정희 사장님. 네, 사장님, 안녕하세요. 오랜만입니다. 들리세요? 네. 들리세요? 네네. 네. 오늘 그렇고요. 저는 이제 저희가 벨로시티로 바뀌면서 이제 그 어떤 팀의 그 라인의 협업이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그리고 특히나 또 코로나 오면서 더 온라인이 또 더 중요한 이 시점에서 이제 팀들을 이제 협업하게 하는 것과 그리고 이제 저도 마찬가지지만 저희 파트너들에게도 다 형제 라인들이 있잖아요. 근데 그 형제 라인들이 우리 어떤 그 팀을 이루는데 가장 엄청 이제 서로의 중요한 환경이기 때문에 그 형제 라인들의 또 협업을 어떻게 하고 계시는지 그리고 무엇이 필요한지 궁금해요, 사장님. 온라인 여기서 문화를 만들어가는 거. 이제는 사실 이제 우리가 다 인정하고 받아들여야 되잖아요, 온라인을. 그래서 이제 온라인으로 저희 원래 했던 뭐 파티 같은 것도 하고요. 근데 그 안에 방별로 좀 모여라고 해요. 소소하게. 결국 그리고 또 사실 파트너 사장님 중에서도 지금 코로나 4단계고 하니까 좀 불안해 하시는 분들 계시거든요. 그래서 마스크를 쓰지 말자. 벗지 말자. 해서 얼굴 보자. 예. 우리 마스크 벗지 말자. 해서 좀 마음을 안심시키고 이 소규모로 작게나마 해서 모으려고 좀 해요. 결국 이제 온라인과 오프라인 둘 다 가져가야 되기 때문에 그렇게 오프라인도 아예 안 하면 안 된다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소규모로 많이 모일 수 없으니까 소규모로 예전에 했던 거 똑같이 그 랠리처럼 많이 못 모인다 뿐이지 뭐 자주 못 보더라도 주 1회라도 이제 가능하면 얼굴 보려고 하고 소통하려고 하고 대신에 이제 불안해 하시는 분들을 막 억지로 할 수는 없으니까 마스크를 쓴 상태에서 좀 하게끔 하고 똑같은 것도 온라인 줌이라도 좋은 것들을 내가 먼저 열심히 하고 열정을 또 뿜어내고 내가 열심히 뛰다 보면 또 열심히 뛰는 또 한두 명이 나오거든요. 그들과 함께 또 전체의 분위기를 만들어가고 그러면서 소소하게 이렇게 팀 이제 미팅들을 오프라인으로 좀 하게끔 하고 그 사실은 행위가 크게 다른 것 같진 않아요. 그래서 똑같은데 이제 그거가 줌까지 확대되니까 감사하다 생각하죠. 그것도 우리가 이렇게 5% 소규모 만날 수 있고 그리고 소규모 더 많이 리더가 좀 바쁘죠. 소규모를 많이 만나야 되니까. 그래도 뭐 그렇게 할 수 있으면 감사하고 그리고 또 줌도 활용할 수 있으니까 감사하고 그 줌으로 할 수 있는 거 줌으로 하고 이제는 줌 파티도 너무 좋더라. 처음에는 이제 우리가 오프라인 너무 강하게 있다가 하니까 아쉬움이 진짜 컸잖아요. 근데 지금은 줌 파티도 너무 재밌는 거예요. 이렇게도 할 수 있으니까 감사하고 또 그렇게도 또 진행하는 것 같아요. 이제는 온 오프라인을 무조건 다 활용하기. 피해갈 수 없으니까 잘 활용하기를 어떻게 하면 잘할까를 소규모로는 오프라인 만나고 함께는 줌으로까지 둘 다를 같이 짬뽕해서 요즘 많이 쓰고 있어요. 사실 저도 이런 부분들 더 많이 배워야 하는 부분인 것 같아요. 우리 모두 처음이니까. 네. 네, 감사합니다. 네, 다음은 여하영 사장님 부탁드립니다. 네, 사장님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오늘 너무 잘 들었고요. 사장님 안 그래도 유튜브에 올라온 강의도 들어봤는데 사장님이 저는 이제 제가 사실은 이번에 메타가 나오면서
저 또한 사실 1대 6명이 집중하는 거에 조금 많이 꽂혀 있어요. 그 사인 강의를 들으면 거기에 굉장히 많이 공감이 많이 가더라고요. 근데 사장님이 생각하시는 1대 6명의 집중의 M6 거기에 대한 그 의미가 굉장히 많으실 것 같아요. 제가 안 그래도 제가 이런 생각을 하면서 팀 미팅을 하면서 느꼈던 부분이 이게 어느 정도 이렇게 구축을 해보신 분들은 느낌이 조금 더 빨리 오시는 것 같다는 생각도 들고, 신규 사임들한테 이거를 얘기했을 때 좀 약간 의아해 한다라든가, 왜 EVP는 4명이잖아요.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에게 6명에 대한 사장님은 어떻게 풀어주시는지, 그리고 이렇게 미팅을 하실 때마다 신규자나 기존의 사업자한테 그 하시는 게 거의 똑같이 계속 하시는 건지 어떤지 좀 궁금합니다, 사장님. 마지막 질문이 신규나 기존 똑같이 한다? 그러니까 미팅에? 제가 미팅을 해보니까 신규 응, 사장님들의 미팅과 응. 또 한 사업한 지 5년 이상이 되신 분들하고 이렇게 1대 6명 그 미팅을 해보니까 조금 다르더라고요. 제가 받아들이는 느낌은. 저는 이게 생각이 확고한데 다른 느낌을 받았거든요. 그래서 어떻게 하고 음. 계신지 싶어서. 우선 우리가 벨로시티가 왔지만 본질은 똑같아요. 맞죠? 이 사업의 비즈니스의 본질은 똑같거든요. 옆으로 찾아야 우리는 또 찾는 일이잖아요. 근데 이제 벨로시티가 오고 사실 진짜 빠르게 성장할 수 있는데 조금 그렇지 못했던 부분들이 이제 이 사람은 예를 들어 아직 타이밍이 아니야. 비즈니스는 하지만 아직 본격적으로 그 타이밍은 사실 내가 정하는 건 아니거든요. 이 사람이 하늘이 주는 타이밍이잖아요. 비즈니스를 하지만 갑자기 막 열심히 해야 되겠다 마음 들 때도 있고 지금은 내가 또 뭔가 집중이 안 될 시기가 있는데 이제 우리가 이제 6명이다 보니까 이 한두 명 아직 타이밍이 아니신 분들 너무 붙잡고 그분들하고 이제 하려고 하는 거예요. 근데 이제 문제는 뭐냐면 그분들도 누군가를 데리고 와야 3자 미팅하고 지원을 해주잖아요. 맞죠? 근데 그게 확정이 안 되어 가는 거예요. 결국에는 모두가 1대 6명을 목표로 했을 때 사실 3자 미팅은 너무 당연한 거잖아요. 우리 모두가. 그냥 스폰서 사장님 다 열심히 뛰고 계시니까 해주잖아요. 그래서 이제 우리 모두가 사실 옆으로 하려고 하는 그 애씀이 있을 때 신규가 더 나오고 조직 확장되어 가는 거죠. 그리고 이제 오래 하셔서 아직까지 거기에 이제 딱 마음 못 잡으시는 분들은 너무 설득하려고 하진 않아요. 너무 설득하려고 하진 않고 대신에 이것을 목표에서 뛰시는 분들을 도와서 더 잘 되게 돕죠. 그러면 그분들 더 잘 되잖아요. 그럼 옆에 계신 분도 저렇게 하나라고 분위기를 형성하는 게 중요한 것 같아요. 왜냐하면 결국엔 이 비즈니스가 관계 비즈니스잖아요. 그러니까 무언가 내가 설득하려고 한다든지 할 때 관계가 좀 힘들어질 수 있다는 게 저는 좀 조심스러운 부분이긴 하거든요. 그래서 몇 명이 너무 부정적인 부분이 있으면 그냥 존중해드려요. 그것도 그럴 수 있다라고 하고 대신 저랑 마음 맞으시는 분들과 함께 가장 재밌고 확장을 많이 시키려고 애를 쓰죠. 그렇게 하면서 그게 뭔가 주류가 만들어져 버리면 결국에는 이제 그렇게 함께 하시는 분들이 합류가 더 많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이거는 제가 뭐 꼭 MCS뿐만 아니고 비즈니스 해오는 과정 중에 늘 어떤 리더의 방향과 맞는 분도 있고 좀 아닌 거 아니야 하시는 분 계시거든요. 근데 하지만 내 생각이 맞다라고 하면 그것을 좀 확고하게 끌고 가는 게 맞고 또 내가 확고하게 했다고 하는 그 부분을 결과를 내는 것도 되게 좀 중요한 책임감이겠죠. 그래서 그 부분에는 기존과 상관없이 그렇게 목표를 드리고 하는 부분이 있고 모두가 사실 피해를 꿈꿔야 되잖아요. 모두 팀메이트 되려고 이 사업 하는 거잖아요. 맞죠? EBP가 끝이 아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PA 스타트가 사실은 저는 1대 6명이라고 생각해요. 그리고 저도 사실 이건 배운 거죠. 또 식스파를 또 너무 잘하고 계신 또 너무 또 존경하는 팀이 계시고 그래서 너무 잘하고 계시니까 또 거기서 사실 영감을 많이 받아서 우리도 해봐야겠다라고 해서 이제 이렇게 만들어 봤거든요. 안에 프로그램이 좀 다르기 때문에 M6로 바꿔서 해봤는데 그래서 일단 저희는 여기 일단 맞추어서 계속 좀 그렇게 하고 있어요. 집중을 리더들부터 마음을 모아서 딱 두세 명, 세 명만 사실 딱 마음 모아도요. 어, 함께 할 수 있거든요. 대신 그 결과를 또 나야죠, 또 그렇게. 그래서 모두가 이렇게 만들려고 할 때 조직이 확장되지 않을까 생각이 또 듭니다. 네. 네, 답이 되셨나 감사합니다. 모르겠네요. 네. 정말 세미나